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7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생진즉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촌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닷새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5.18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이 최근 법원에 의해 출판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소송 대리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최근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37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속에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양산으로 책으로, 휴대용 선풍기로 갖은 방법으로 더위를 피해보지만 절정으로 치솟은 무더위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나니까 찝찝하고 그냥 조금만 터치가 있어도 불쾌하고 그럴 정도로 더워요. 지난 1일부터 광주 전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이 광양이 38.6도, 순천 38.2도, 광주 풍암동 38.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달 17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하루를 빼곤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째 이어진 작년보다 2배 늘었고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 19일보다 하루가 더 깁니다. 녹아버릴 것 같아서 얼른 집에 가서 에어컨 틀려고요. 더워서 만화 카페 가서 4시간 지금 있다가 왔어요. 에어컨 빵빵 틀어주신 곳이어서 즐겁게 있다가 왔어요. 이렇다 보니 떼약볕에서 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다 쓰러지는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남에서 5명. 지난 5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초까지 광주 전남에서 18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160여 명을 넘어섰고 불볕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밭에서 89살 김모 할머니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일을 하러 밭을 찾은 김 할머니가 밭일을 하다 열사병 증세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와 수산당국은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의 해역에서 수온이 2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양식 어가에 어패류 먹이 조절과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포항과 부산, 충남 태안 천수만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주말보다는 더위가 좀 누그러들겠지만 오늘도 광주 34도, 나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장성도 33도로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온열 질환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 열기는 밤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비는 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전남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5에서 많게는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5호 태풍 노루는 현재 규수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쯤 오사가 지역을 통해서 일본 내륙을 통과한 후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은 34도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34도, 구례도 35도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촌에서는 예방교육이 한창입니다.
고령의 농민들도 진드기 위험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가 주춤한 이른 아침, 가뭄을 이겨내고 파릇파릇 벼가 자란 들녘에는 제초 작업에 나선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머리와 목을 감출 수 있는 모자와 긴 옷, 긴 바지 등 피부를 덮은 복장에 지켜보는 사람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더위에 이 같은 복장을 갖춘 이유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전 무장을 하시고 장화 신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드기 물린다니까 그러지. 지난달 해남에서는 이 같은 증세로 60대 농민이 사망하고 최근에는 20대 외국인 노동자까지 숨지면서 농어촌 자치단체의 예방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 팔꿈치, 겨드랑이, 허리, 다리 이런 데 안 보이는 부분에 또 물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즉시 샤워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70대를 넘긴 고령의 농민들은 진드기에 한 번쯤 물린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예방 수칙을 듣고 있습니다. 나도 물렸었단 게 진드기를 물려갖고 뭣도 모르고 이제 이러고 해서 포도씨 빼갖고 죽이기랑 했어. 그러고 이제 내중에 가려워도 뭣도 모르고 파스만 딱 바르고 돼. 매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가뭄과 감염병까지 이어지면서 고령화된 농촌은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무등산 장군봉 인근 등산로에서 등산객 41살 김모 씨가 호흡곤란과 전신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해 119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등산 중 벌에게 얼굴과 어깨를 쏘이면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남에서 벌집 신고가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연중 벌쏘임 환자의 82%는 7월에서 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웅덩이에서 낮에 채소를 사러 나갔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던 73살 김모 씨가 무릎 길이의 물에 잠긴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김 씨가 불볕더위에 지병이 악화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쯤 해남군 해남읍에 사는 84살 전모 씨가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선 뒤 사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생산지로 알려진 고흥군 운대리에서 조선시대 흙가마가 재현됐습니다. 전통 방식 계승을 통해 가마터의 역사적 가치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득한 흙가마 사이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폭염 속에서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가마장은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사기를 구워내기 위해 제작된 흙가마는 1년여의 작업 끝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흙가마는 전국 최초로 조선시대 통가마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세기에 했던 가마를 재현을 했다고 보면 되죠. 아무리 물레질을 잘하고 해서 만들어놨어도 불에서 안 나오면은 이곳에선 400점의 분청사기가 구워져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지로 알려진 운대리에선 지금까지 많은 유물들이 출토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을 지핀 2호 가마터와 함께 다양한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중요한 역사 자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적지에서 나오는 분청사기이다 보니 또 저희가 많은 또 협조라든지 주변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분청사기 가마터 사적지로서 또 격이 높아지는 그런. 오는 10월 개관할 분청문화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적 가치 증명과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반도 남단에서 달궈진 뜨거운 흙가마 열기가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담긴 중요한 사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무바퀴냐 철제바퀴냐의 논란으로 광주시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 시스템의 입찰이 연기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평가 기준 점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배점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다시 공고했고 이에 따라 입찰 마감일도 8월 22일로 늦춰졌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주 실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이 유찰될 경우 공사 일정도 차질이 우려돼 입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닷새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112만 명이 관람하는 등 누적 관객 수가 닷새 만에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1761만 관객을 동원한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과 같은 속도라고 배급사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 에델라우트 브람슈테트 씨가 오는 8일 방안에 영화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자신의 학살 책임을 부정하면서 5.18의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주에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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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법원의 이번에 가처분 결정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자 반란이라고 하는 허위 주장,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 5.18 당시에 전두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 또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살상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 네. 그리고 개헌군에 의해서 희생된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개헌군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33가지 허위사실을 특정하고 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 발행, 배포, 그다음에 광고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번 가처분 결과가 전두환 씨와 출판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처분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결정은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역사 왜곡 경영에 대해서 우리 사법제도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네. 품격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라는 의미를 두고 저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역사 왜곡을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무료로 참여하시면서 지금 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강주지방변호사회 여러 선배 또 후배 변호사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5.18 이후에 진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후배 세대입니다.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식과 또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이 좀 있어서 이번 일은 그냥 자주할 수 없겠다. 특히나 지금까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지만원 씨나 또 일간베스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전두환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다, 언론 출판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두환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일정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사항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의 내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왜곡에 대한 허위 사실 기반으로 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말했던 이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는 범위 내에서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이지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한다면 의사 형성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 폐해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두환 씨 측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불복한다,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또 소송에 나아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통해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 대리인단 생각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적인 5.18 역사 왜곡 행위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앞으로 이러한 지만원과 전두환 또 일베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또 가처분, 또 본안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대응해서 역사 왜곡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욱 바빠지는 곳, 바로 얼음 공장입니다. 요즘은 완전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얼음을 얼리고 깨는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 MBC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움큼씩 쏟아져 나오는 투명한 얼음들. 수요가 가장 많은 칵테일 얼음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대형 얼음을 깨트려 만들었지만 이제는 대형 제빙기가 만들어내는 얼음을 크기별로 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스박스에 주로 들어가는 대형 각얼음. 무게만 135kg에 달하는데 영하 10도의 얼음틀에서 48시간을 꽁꽁 얼려야 탄생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하루에만 20톤 가까이 팔려나갑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한 90% 정도는 나가죠, 여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절에 한 10% 정도 나가는 거고, 예. 무거운 얼음에 쇠갈고리를 걸어 나르는 풍경도 이젠 옛말입니다. 대형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얼음은 지게차로 한 번에 실어 나릅니다. 슬근슬근 톱질도 자동 전기톱이 대신합니다. 사람 손이 닿는 건 포장할 때 정도입니다. 이곳은 겨울철부터 비축해놓은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현재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달합니다. 올해는 길어진 장마에 수해까지 겹쳐 판매가 10% 정도 줄었습니다. 마트나 생선 가게 등에서 소형 제빙기로 얼음을 자체 조달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지금 3분의 2가량은 소비가 됐어야 할 텐데 현재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돼 있고 이것도 아마 이달 8월 15일경이면은 전부 출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긴 장마로 울상이었던 얼음 공장. 본격적으로 찾아올 불볕더위를 한껏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희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일본에서 돕고 있는 나고야 소송지원의 다카하시 대표가 일본 고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다카하시 대표와 일본 아이치현 고등학교 소속 교사 25명은 어제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고 기재부가 이달 중 국비예산 3차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김동연 부총리 등을 만나 국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영액이 당초 기대보다 적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사업 내용은 경전선 전철화 48억 원, 첨단 실감 콘텐츠 조성 62억 원 등 13건, 총 552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학습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40억 원을 들여 신창동 유적지 1,500제곱미터 부지에 선사체험학습관과 야외체험학습장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세계 최대의 벼생산 유적을 비롯해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골, 수레바퀴 등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목기 유물이 출토됐고 논벼와 밭벼 생산 기반을 가진 저습지 선사 유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중증 장애인들에게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계획과 연계해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자립생활주택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의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흡연과 취사, 무단 출입 등의 불법 행위는 33건으로 지난해 32건, 2015년 8건에 비해 늘고 있습니다. 무등산 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까지 휴가철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전남 일선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관내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의 불법 촬영은 물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성범죄 전담팀을 따로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이 1980년 5.18 때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취재 검열에 불응하고 제작 거부에 앞장서다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 의원은 당시 정권에 부역한 사주와 간부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해직 언론인들은 생활고와 역경 속에 30여 년을 지내왔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방제 비용이 다음 달부터 3배가량 인상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방제 비용 부과 징수 규칙 개정으로 사고 원인 제공자는 기존 선박, 항공기 연료비에 더해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기상 악화 등으로 방제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선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현재와 같이 실비 수준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희귀 해조류인 뜸부기 양식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진도군 조도해역에서 자생 뜸부기를 채취한 해양수산과학원은 동결 기술을 활용한 보존 방식과 본격적인 인공종자 생산 연구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양식 시험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